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조립부터 프로그램 설치까지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윤수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업을 듣기 위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수업 시간 동안에는 컴퓨터와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또 그 부품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그것은 어떻게 동작이 되고, 또 어떻게 조립이 되고, 어떻게 판매가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배우고 또 실생활에 적용하고, 실제로 우리가 조립이나 또 견적까지 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어려운 용어들에 집착하시기보다는 그저 이런 것들이 있고 저렇게 동작이 되는구나 하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로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고 또 어떤 글자를 쳐서 무언가를 뽑아내고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실 텐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의 다른 것들은 잘 몰라도 내가 인터넷은 잘 쓸 줄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보여드리거나 그런 저만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좀 찾아내고 모르는 것들을 검색해서 그 인터넷상에서 교육 자료를 찾은 다음에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우리가 이 수업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실제 실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컴퓨터에 익숙해지려면 많이 써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인터넷은 참 잘 쓰시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찾고 정보를 얻어내고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모르는 것들을 검색해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컴퓨터, 이 자료들을 잘 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키셔서 함께 하나씩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만큼 우리가 컴퓨터 부품이랑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진 하나 덩그러니 던져놓고, 자, 이게 뭡니다, 이게 저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소개받는 자리에 나갔다 그러면 이제 주선자가 여기 이 친구는 어떤 김철수고, 뭘 좋아하고 바나나를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한다, 이렇게 소개해 주면은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랑 겪어봐야 정말로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더 좋아하더라,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바나나를 좋아하는데 바나나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갈아서 먹는 걸 좋아하더라, 이런 식으로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 컴퓨터에 대한 부품, 정보를 찾는 장소를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직접 우리가 부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거에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검색창에요, 제가 하나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나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나와라고 네이버 검색창에 입력을 해주세요. 자, 다나와. 뭐가 다 나온다는 얘기겠죠? 뭐가 다 나오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컴퓨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컴퓨터 부품이 나오겠죠?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 부품을 이제 구매하거나 또 부품에 대해 알아볼 때 시세, 이런 거를 알아보려면 어떤 특정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에 가야 되는데, 바로 다나와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미리 알려드리지만 굉장히 복잡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친해지는 시간이니까 복잡하시더라도 또 답답하시더라도 천천히 한번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다 입력을 하셨으면
이곳에 돋보기 버튼 누르시면 검색이 되시겠죠? 그러면 자, 여기 맨 윗줄에 가격 비교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다나와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주소가 나옵니다.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여기 관련자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이제 설명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게 검색이 되셨다면 자, 클릭해 주세요. 자,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겨우 이 수업에만 들어왔어요.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용어들 잘 모르고 그냥 겨우 이거 마우스 만질 줄 압니다. 그러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고 또 모르시는 거 있으면 채팅에다 올려주세요. 제가 계속해서 그 채팅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즉시 대답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검색하셨으면 자, 클릭해 주세요. 클릭이라는 건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는 걸 말씀하는 거죠. 자, 실행하시면 자, 이러한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라는 단어, 또 이게 또 약간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계시겠죠? 이게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뭐 어떤 장소다 이런 생각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니까 너무 복잡하죠. 여기 뭐 충격 이런 그림이 있는데 네, 너무 충격적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뭘 어떻게 수업을 하겠다는 거냐, 이거 뭐 내가 이걸 알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계속 보시면 익숙해지십니다. 자, 일단은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부품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인터넷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너무 거부감 느끼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보십시오. 자,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셨다면 왼쪽에 자,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 보니까 뭐 강사 컴퓨터 막 화면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 제가 뭐 대단한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컴퓨터에는 화면을 돋보기처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사용하면 이렇게 화면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익숙해지면 얼마든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화면을 확대했더니 여기 잘 보입니다. 메뉴가 보입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TV, 가전 이런 것도 있고 뭐 핸드폰 보는 것도 있고 아웃도어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여기를 눌러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겠네요. 네, 자동차 용품 이런 거. 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용품 구경하고 싶은 분 많죠. 또 가끔씩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가시면은 그 아저씨들은 우리 자동차 용품에 많이 서 계시잖아요. 그 아내분들은 이렇게 쇼핑하고 다니시고, 근데 이제 남편분들은 지루하시니까 자동차 용품에 계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것도 있고, 네, 생활 주방용품이 있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컴퓨터 쪽이니까 당연히 요걸 누르셔야 되겠죠. 네네. 근데 요거 눌러도 네, 소리 들리시죠? 전혀 반응이 없어요. 네. 누르시는 게 아니라 마우스만 올려놓으셔도 오른쪽에 메뉴가 또 뜬다는 것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소리를 내봤습니다. 자, 컴퓨터 노트북 쪽에 손가락을 올렸더니 오른쪽에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네요. 노트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브랜드 PC를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여기 보면은 PC 주요 부품에서 부품만 따로 구매할 수 있는 그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거는 바로 이 PC 주요 부품 메뉴이거든요. 자, 여기도 눌러도 뭐 반응이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장 하위 목록을 누르셔야 그 메뉴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이번에 자, 여기 나오는 것을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 많으세요.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한 지 시대가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참고 같이 즐겁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부품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자, 맨 위에 있는 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줄이고요. 이렇게 눌렀더니 전혀 모르겠어요. 자, 화면을 이렇게 내리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너무 어렵네요.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보니까 금액도 써져 있는 것 같고 이게 뭐지 이름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아니 뭐 소개팅을 시켜주겠다고 해놓고서 주선자가 두 사람만 남겨놓고 도망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원래 누구를 처음 만나더라도 처음 만나는 날은 이제 긴장되고 뭐 대화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뭐 친해져야 이 농담도 하고 서로의 그 관심사 얘기도 하면서 재밌어지는데 원래 처음에는 다 이렇게 소개팅은 재미가 없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에 이제 알아간다 이 생각으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CPU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PC 주요 부품 해가지고 CPU, 뭐 메인보드, 램, 자, 그래픽 카드, SSD, HDD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죠?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나요? 전혀 아닙니다. 이거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저 그런 게 있었다. 아, 지난번에 보니까 뭐 왼쪽 몇 번 누르니까 뭐가 나오더라.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오늘은 CPU가 뭐 그랬었구나.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PC의 주요 부품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CPU가 뭐냐? 처음에 CPU를 설명드리면 이 CPU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 두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뇌가 하는 일이 뭘까요? 생각하고, 뭐 기억하고, 네, 뭔가 떠올리고, 상상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계산하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바로 CPU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자, 이 모든 부품이 다 있는데 CPU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몸은 있지만 생각을 전혀 못하는 그런 컴퓨터가 되겠죠.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CPU가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CPU를 먼저 선택을 해야 나중에 다른 부품들을 차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CPU, 우리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생각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아, 계산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뇌가 있으면은 생각할 수 있나요? 당연히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뇌만 있으면 안 되죠. 뇌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뇌가 어디에 장착이 돼서 거기다가 활력을 공급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바로 그게 머리, 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메인보드입니다. 이제 메인보드라고 하는 거는 메인이라는 말은 주된 뜻이라잖아요. 주된 무엇, 뭐 주된 역할을 하는 것 이런 역할을 말하는 건데 보드니까 어떤 판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돌아가는데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어떤 전자부품, 어떤 판이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잘 모르셔도 되는데요. 이 CPU가 메인보드에 함께 합체가 돼야만 CPU가 CPU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뇌가 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메인보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밑에는 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램. 자, 램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것도 뇌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보조뇌 역할입니다. 보조뇌. 우리가 특정한 어떤 영어 단어를 한번 떠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코끼리가 영어로 뭘까요? 코끼리. 아마 지금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바로 떠올리실 수 있겠죠. 코끼리는 엘리펀트다. 뭐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겠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오늘 배워도 까먹습니다. 까먹어요. 그래서 이틀 있다가 자, 코끼리가 영어로 뭡니까? 이러면은 그때 뭐 했던 것 같은데 네 글자인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답답해 죽겠네. 자, 사람은 보통 그렇게 까먹는데요. 우리 주머니에 컨닝 페이퍼가 있으면 몰래 빨리 꺼내가지고 딱 종이를 펴봤을 때 엘리펀트구나 이렇게 딱 대답할 수 있잖아요. 바로 램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램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보들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정보들을 이 램이 조용히 센스 있게 가지고 있어요. 혹시나 CPU, 이 뇌가 이걸 찾지 않을까? 지난번에 보니까 이런 정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던데.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어,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영어 단어를 좀 기억하고 있어 볼까? 커닝 페이퍼를 좀 써놓을까?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CPU, 이 뇌가 잠깐 영어 단어가 뭐였지? 했을 때 램이
잠깐만, 너 이거 필요해? 하면서 빨리 꺼내줄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조적인 역할을 해요. 하지만 이것도 뇌의 일부분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램은 이 CPU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빠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장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픽 카드는 또 뭘까요? 그래픽 카드. 그래픽이라는 말을 뭐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이제 화면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네, 뭐 그런 걸 뿜어내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 건데, 뭐 카드라고 돼 있으니까 카드 형식으로 돼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신용카드처럼 생긴 건 아니고요. 네, 이 컴퓨터 메인보드에 장착될 수 있게 돼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게 그래픽 카드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모니터랑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로 정보를 뿜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CPU가 나 잠깐 코끼리 그림을 머리로 떠올렸어 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 그래픽 카드가 너 지금 코끼리 보고 싶어? 하면서 모니터로 코끼리를 딱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SSD라고 돼 있는 것과 그 밑에 하드라고 돼 있는 건 두 가지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 사실은 이것도 뇌랑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보조 기억 장치. 근데 CPU도 기억을 하고 두 개도 기억을 하고 그럼 뭐 똑같은 역할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품은 다르지만 하는 역할은 비슷한데요. 이 CPU는 계산을 하고 뭔가 생각을 떠올리고 그다음에 수학을 계산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 SSD와 HDD는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만 합니다. 머릿속에 기억만 해요. 머릿속에 저장만 해놓고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CPU가 잠깐만 코끼리라는 영어 단어가 필요해.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하드디스크 HDD라는 곳에 내가 저장을 해놨지. 뒤져서 꺼내봐야겠다. 그럼 막 뒤집니다. CPU가 그런 일을 해요. 그럼 하드가 멀뚱멀뚱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하나를 꺼내줍니다. 이거 찾았어 하면서 이렇게 코끼리에 대한 영어 단어를 이렇게 꺼내주죠. 그러니까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역할은 안 하고 이런 저장하는 역할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건 익숙하시죠? 케이스. 케이스는 네, 담는 그릇을 말하는 거죠. 위에 있는 모든 부품들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케이스. 자, 어떤 박스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아니, 말씀하는 건 좋은데 좀 그림을 좀 보여주면 안 됩니까? 뭐 봐야지 뭐 알지 뭐 머릿속에 기억도 안 나는데 말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일단 이것은 이제 설명만 이렇게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림을 직접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고 어떻게 장착이 되고 또 이런 게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만 다른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소개팅 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김철수인데 이런 걸 좋아합니다. 아셨죠? 뭐 까먹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시간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름이 익숙해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케이스는 이러한 부품들을 담아두는 박스 같은 거다. 그릇이다. 음식을 만들면 그릇에 담잖아요. 이쁘게 뭐 계란 담고 토마토 담고 그런 담는 그릇. 그런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밥상에다가 계란 다 집어 던져야 되죠. 어떻게 주워 먹어야 되나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케이스에다가 이쁘게 딱 조립을 해가지고 컴퓨터처럼 사용하시는 거죠. 자, 파워. 이거는 뭐 이거야말로 이건 내가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파워. 당연히 뭘 공급하는 것일까요? 전기 공급하는 것이죠. 전기 공급. 이 친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부품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전기 안 넣으면 돌아가나요? 전기 안 넣으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파워가 너무 중요합니다. 전기를 잘 공급해 줘야 돼요. 이 파워는 우리 몸에 따지면 심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심장이 건강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심장이 좀 약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걱정이 되시네요. 우리 수업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운동 많이 하셔서 심장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게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컴퓨터도 싸구려 파워가 있고 비싼 파워가 있어요. 근데 비싼 건 확실히 비싼 값을 하는데 싼 것은 고장이 잘 납니다. 근데 고장이 나서 혼자 피웅 하고 뭐 고장 나면 다행인데 이 정말 싼 파워들은 위에 부품들을 같이 고장을 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가 되게 중요하다. 심장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들을
또 이따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그림도 좀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파워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는 쿨러. 쿨러가 뭐냐? 쿨러는 시원하게 해주는 걸 말합니다. 이 기계의 가장 큰 적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기계의 가장 큰 적. 바로 열입니다. 열. 우리 스마트폰도 사용하시다 보면은 열 받을 때 있잖아요. 그 열 받으면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열이 안 받게 사용할 수는 없지만 열을 받으면 기계 성능도 느려지고 또 기계가 이상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열 받으면은 이상한 짓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신 아주 품위 있는 분들이지만 우리 좀 세상을 한번 보면 열 받아서 이상한 행동들, 나쁜 행동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 컴퓨터도 열 받으면 이상한 작동을 합니다. 막 내가 뭔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대로 안 해주고 자꾸 이상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쿨러라는 걸로 그 열을 식혀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밑에는 너무나도 익숙하시죠? 키보드와 마우스, 입력 장치입니다. 내가 컴퓨터랑 대화를 하려면 컴퓨터가 원하는 그 컴퓨터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컴퓨터 켜놓고 안녕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요즘은 또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컴퓨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컴퓨터랑 대화를 나누려면 키보드랑 마우스가 필요하다는 거. 키보드라는 건 타자죠, 타자. 네, 글자를 입력하는 것. 마우스는 지금 우리가 오른손에 쥐고 있는 마우스. 꼬리가 달렸다고 해서 이렇게 마우스라고 부르는데 쥐죠, 쥐. 그래서 이걸로 어떤 걸 선택하고 움직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영어가 있네요. 불편하게. 자, 우리 영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영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외우실 필요는 없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ODD 이거는요. 아마 옛날에 회사 생활 하시거나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는 그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실 때 CD라고 해서 동그란 원판을 가지고 음악을 들으셨던 분 계실 텐데요. 그런 거를 재생해주는 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보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ODD 뭘 돌리냐면 자, 바로 이렇게 생긴 장치예요. 이렇게 생긴 장치인데 이런 원판을 재생해주는 장치죠. 이게 바로 ODD 또는 CD 플레이어, DVD란 말 들어보셨죠? 영화 같은 거 DVD로 만들어진 이런 원판으로 만들어진 영화 같은 거는 반드시 이런 DVD 플레이어, 총칭해서 ODD라고 부르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아까도 보여주지 왜 이제 보여주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자, 마우스는 뭐 너무 잘 아시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싼 것들은 5만원짜리도 있네요. 네. 이렇게 생긴 거 마우스. 자, 비싼 거는 뭐 5만원짜리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싼 건 저렴한 거는 한 2만원, 만원짜리도 있다는 거 여기 딱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런 거를 이제 단독 사진으로 보여드려서 그냥 이게 마우스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시니까 조립하고 싶고 또 뭔가 컴퓨터를 좀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런 기초적인 거는 건너뛰고 정말 실제적인 우리가 실제로 구매를 해보고 견적도 내보고 조립도 해보고 이런 수업을 위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업하고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익숙해져 보자고 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제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 그럼 자, 뇌가 어떻게 생겼냐? 뇌가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볼까요? 자,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박스 안에 담겨 있고 요게 뭔 거 같으세요? 이게 뭔가 선풍기가 하나 달려 있는 것 같죠? 이게 바로 쿨러입니다. 쿨러. 이 두뇌라고 했잖아요. CPU가 두뇌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계산을 많이 하다 보면 열받습니다. 열받아서 폭발할지도 몰라요.
실제로 뭐 불이 나진 않지만 얘가 뜨거워지면 컴퓨터를 켜자마자 10초 안에 100도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이 쿨러를 떼고 CPU만 켜놓으면 아주 따뜻해집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왜냐면 고장 나니까요. 네, 난로는 따로 쓰시고요. 자, 이 쿨러가 있어야만 CPU가 온도를 낮춰서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세트로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이 세트로 안 팔고 이 CPU만 이 뇌만 단독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런 CPU는 보통 보급형이라고 하죠. 우리 일반 대중들이 쓰게끔 저렴하게 나온 제품들은 뭐 아주 높은 성능을 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열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손녀나 자녀분들이 수학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책을 가져오면 긴장 좀 되지만 내가 알려줄게 가져와봐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책을 딱 폈는데 2 더하기 3 이런 문제가 들어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이 뭐 이런 거를 몰라서 물어보냐고 하면서 아주 자신있게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열 받으시나요? 전혀 열 안 받으시죠. 그냥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죠. 컴퓨터도요, 간단한 계산은 전혀 열 안 받습니다. 편안하게 계산하고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열 별로 받지 않아서 이 쿨러가 그냥 적당한 이런 그냥 기본으로 주는 이런 쿨러로도 충분히 열을 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무지막지한 쿨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런 메뉴들은 잘 모르셔도 되는 겁니다. 자, 익숙해지시라고 하는 거니까. 자, 무지막지하게 생긴 쿨러들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시죠? 뭐 크기가 아까랑은 많이 다릅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기가 이게 손바닥보다 보통 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크다고 해서 막 선풍기 크게 돌아가는 소리처럼 나지 않고요. 또 요런 팬은 또 조용히 돕니다. 소음이 적을수록 가격은 올라가겠죠. 네. 아까 그 뇌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쿨러라는 거. 네, 열받으면 고장 난다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CPU에는 반드시 그 위에 이런 쿨러들이 달려 있게 됩니다. 보시면 앞에는 이 쿨러 팬이 달려 있고 선풍기 날개가 달려 있고 뒤에는 뭔가 흰색 이게 뭐가 달려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방열판이라고 해서 기계마다 그 열을 발산해주는 철판이 달려 있어요. 그 철판의 면적이 넓을수록 공기랑 접촉하는 면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넓은 철판을 써서 열이 빨리 공기 중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이런 철판이 달려 있습니다. 그 철판을 빨리 식혀주는 게 바로 이 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열이 위로 올라왔을 때 이 관을 타고 철판으로 갔다가 이 팬을 만나서 식은 공기가 다시 이 팬으로 내려와서 CPU를 식혀주고 이런 과정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시죠? 네. CPU랑 쿨러는 한 몸이다. 네. CPU가 열을 받으면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열을 식혀주는 쿨러가 필요하다. 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게 쿨러고요. 자, 이번엔 CPU를 보셨고 이번엔 메인보드. 자, 그러면 메인보드, 이 중요하다는 메인보드는 어떻게 생겼느냐. 자, 메인보드 종류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컴퓨터를 조립하려면 이 모델명, 어떤 모델들, 회사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만약에 그렇게 해야만 했다면 수업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견적을 내보고 어떤 부품이 어떤 부품과 어울리느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는 이제 다른 인터넷 사이트, 다른 인터넷 장소에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은 종류도 많고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가격도 보여드리고 또 그 메인보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이런 것들은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눌러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앞에 보이시는 게 회사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메인보드의 규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판매하는 회사 이름이 이렇게 써져 있네요. 자, 그 밑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글자와 숫자가 보이시죠?
답답하시나요? 혹시 이런 거 보시면서 이거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이거 사실은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도 이거 모릅니다. 모르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냥 그게 그거구나, 요런 정도는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만 알면 되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자, 여러 가지 모델 중에 요거 한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요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뭔가 판이죠, 판. 이래서 메인 보드 이렇게 부릅니다. 보드가 이제 판이잖아요, 판. 네, 판이니까 판처럼 생겼다 해서 메인 보드 이러는데,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붙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가 바로 CPU가 들어가는 장소예요. 여기에 CPU가 장착이 됩니다. CPU가 여기에 장착이 돼서 여기다 고정으로 딱 해서 빠지지 않게 고정하는 건데요. 그 위에 뭐가 달리나요? 제가 아까 CPU가 열받으면은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뭐를 단다고 했죠? 바로 쿨러를 여기다 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위에 쿨러를 다는 거죠. 네. 여기 옆에들은 이제 또 다른 장치들을 결합을 해서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네. 이게 메인 보드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마더보드라고도 부르거든요. 왜 마더보드냐? 마더가 엄마잖아요, 엄마. 그러니까 모든 것의 어떤 기본. 그러니까 엄마처럼 그런 부품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처럼. 일로 와라, CPU 일로 와, 램 일로 와, 이렇게 딱 품어주는 겁니다. 품어서 다 조립이 되면 다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더보드라고도 부릅니다. 자, 메인보드는 보통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은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더 비싼 거는 좀 더 멋지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다양한 게 막 달려있죠.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철판이죠. 철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방열판, 네, 방열판. 열을 발산해 주는 거. CPU만 열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파워에서 전기가 공급되면 이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도 열을 받거든요. 전기가 통과하면 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을 어쩔 수 없이 식혀주려면 이런 방열판이 달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열판에 달려서 열을 발산해주면 이제 열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왜 이런 방열판들이 필요할까요? 열 받으면 고장나기 때문에. 컴퓨터는 열이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열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케이스 한번 보면요. 자,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케이스. 우리 껍데기라고 했죠? 자, 딱 보시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케이스 보면 자, 펜이 몇 개 달린 것처럼 보이세요? 기본적으로 4개가 달려있네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쿨러가 펜이 선풍기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달린 이런 껍데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케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할까요? 컴퓨터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공기를 흘려서 열을 식혀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장나기 때문에 이런 열을 식혀주는, 이 안에서 공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팬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쇳덩어리 판으로 돼 있고 쿨러가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안이 한증막이 됩니다. 사우나가 돼요. 그래서 매우 안에서 그냥 지글지글 익는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뜨거워지는데, 그런 공기들을 빨리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케이스에 팬들이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부품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서 동작을 하겠죠. 네. 이 정도 케이스는 한 33,000원 정도 하네요. 저렴한 거는 뭐 15,000원짜리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케이스는 보통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익숙해지가면 여러 가지 보시죠. 네. 이거는 펜이 뭐 몇 개인가요?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 7개. 7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CPU 펜 그 하나 더 들어가고, 사실은 파워도 열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파워에 들어가는 펜 이런 걸 포함하면 벌써 9개나 들어가네요. 펜이 9개나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열을 빼주는 것이 이 기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CPU 메인보드 모양 보셨고요. 램 보시겠습니다. 램. 자, 램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자,
그래도 한국 기업 삼성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램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메인보드에 요것만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자국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딱 꽂으면 얘가 아까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CPU가 무언가를 빨리 기억해보고 싶을 때, 아, 이 친구가 요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센스 있게 미리 커닝 페이퍼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CPU가 뭔가를 떠올리려고 할 때, 너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준비했어 하면서 딱 꺼내주는 거죠. 어떻게 알았어? 고마워 하면서 빨리 스낼 수 있는. 만약에 이 램이 없으면, 물론 컴퓨터는 동작하지 않지만, 만약에 램이 그런 역할을 안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하드디스크, SSD, 자, 그런 것들의 저장 장치에서 정보를 직접 빼내와야 되는데, 자, 그런 것도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저장 장치에서 직접 데이터를 빼와야 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주 무지막지하게 쇳덩어리 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생겼고요. 이 안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이거를 하드디스크라고 부르는데, 자,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껍데기로 아주 견고하게 싸져 있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내부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어떤 용어들, 모양들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런 게 있고, 하드디스크, HDD, 저장 장치, 오케이. 저장하는 기능 한다고? 알겠어.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하드디스크에서 정보를 직접 빼내와야 되는데, 램이 중간에서 커닝 페이퍼를 꺼내주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과정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CPU라는 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뭐 이거 설명하면서 음속으로 잠깐 해놨나 봐요. 자, CPU라는 건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컴퓨터를 실제로 조립도 해보고 내가 컴퓨터도 구성해보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손자 또는 자식들에게 컴퓨터를 실제로 말쳐주고 또 이웃들에게 알려주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자, 이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자, 어떤 기초적인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또 저것은 내가 잘 알고 있다, 또는 한 번 더 설명해 달라, 이런 말씀 해주시면 제가 즉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네, 이런 식으로 두뇌 같이 생겨서 바로 얘가 이제 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역할. 근데 생각을 많이 하면 열받기 때문에 열을 식혀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바로 쿨러라는 것이다. 쿨러라고 했는데, 쿨러는 기본적인 이런 기본적인 쿨러가 있고, 또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을 하는 CPU를 위해서 또 이런 무지막지한 쿨러도 있다는 거. 네, 이런 거 보시면은 엄청나게 크죠, 이런 거는. 네, 이런 것들은 뭐 엄청나게 큰 쿨러입니다. 이거 뭐 손바닥보다 큰 이런 쿨러들은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CPU는 날씨를 계산하는 컴퓨터들이 있어요. 슈퍼컴퓨터라고 하죠. 그런 컴퓨터들은 정말 열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컴퓨터들은 이런 바람이 돌아가는 쿨러로도 열이 안 식어서, 이런 게 말고 이제 다른 물로 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로 식힌다고? 아니 뭐 컴퓨터에다 물을 붓나? 그런 게 아니라, 역시 뭐 바람이 통과하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거는 물로 식히는 건데요. 자, 이 관이 보이시죠? 관. 이 관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CPU에서 올라온 열이 물을 데피면 그 데핀 물이 이 관을 타고 여기 팬 돌아가는 쿨러로 왔다가 이 바람에 의해서 물이 차갑게 식은 다음에 다시 반대편 관으로 올라와서 다시 여기 저장되면서 CPU를 식혀주는, 또 따뜻하게 데펴주면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이런 순행식, 그러니까 물로 식힌다, 이런 쿨러도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죠. 10만 원이 납니다. 그러니까 열을 식히는 데만, 네, 10만 원이나 써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있죠. 그래서 뭐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은 비싼 쿨러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연산,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비싼 쿨러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렇습니다. 파워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파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자, 보시면 파워에도 펜이 들어가죠. 파워는 그냥 네모난 박스 같이 생겼는데요. 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바로 220V 전기를 꼽는 코드를 꼽는 곳이에요. 이제 전기 코드에서 전기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컴퓨터로 필요한 전기로 만들어서 전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뿜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파워의 역할입니다. 이 파워는 심장 역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장이 아주 건강해야 피도 쫙쫙 혈액순환도 보내주면서 몸이 건강하게 움직이잖아요. 아, 어쩌면 저는 요즘 허리랑 이 목이 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이 신경이 눌리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약간 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어깨 움직이는 것도 좀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파워가 아주 건강해야 전기를 쫙쫙 뿜어내줘야 컴퓨터도 잘 돌아가고 고장도 안 나고 그런데 이 파워가 싸구려 파워를 쓰면 이 혼자만 고장나면 다행인데 이 싸구려 파워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났을 때 그 고장난 전기로 그 다른 부품들을 한꺼번에 고장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파워를 좋은 걸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를 이제 구매하시려고 뭐 동네 컴퓨터 가게를 가시거나 이렇게 컴퓨터 가게에 가셔서 이제 컴퓨터 좀 하나 맞춰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부품은 종류가 여러 가지고 동일한 성능을 가진 부품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성능만 강조하고 실제로 그 부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안전적인 부면, 뭐 성능 이런 거는 숨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가게 갔을 때는 똑같은 성능인데 5만 원이고 어떤 가게 갔더니 똑같은 성능인데 우리는 2만 원에 해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것은 뭐냐? 똑같은 성능. 여기도 보시면 이 파워가 750W라는 전기를 뿜어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성능표로 나와 있는 건데 어떤 파워는 똑같이 750의 전기를 쏴줄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열심히 아무리 노력해도 750 정도까지밖에 안 되더라.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최고 성능이 750 경우. 그런데 지금 이런 파워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파워이기 때문에 750 정도를 안정적으로 뿜어내 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보증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성능만 똑같고 가격이 싼 그런 부품들이 있죠. 그런 부품들로 조립을 하니까 이 가게에서 사니까 되게 싸네? 근데 알고 봤더니 싸구려 부품인 거죠. 그럼 고장이 나서 나중에 돈이 또 들어가는, 2배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품을 선택하실 땐 우리가 같은 성능이지만 또 가격이 비쌀 수는 있지만 내가 안정적인지 또 안전한지 또 고장 났을 때 다른 부품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 이런 거를 아시면 좋겠죠. 자, 바로 이 수업의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품과 친해지면서 또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지식을 쌓고 또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거나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를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올 때 우리가 갔을 때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파워를 750 정도로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가게 주인이 무시를 못하죠. 함부로 가격을 뭐 싸게 팔거나 나쁜 부품을 비싸게 팔거나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이제 AS 센터에서 직원을 요청했다면 그 직원이 와서 고쳐줄 때 어떤 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답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분이 양심적으로 고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가게 하시는 분들이 뭐 사기를 친다,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가 컴퓨터를 구매하거나 AS를 받거나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품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림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림도 봤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안 본 게 그래픽카드 하나 안 봤습니다. 그래픽카드. 자, 그러니까 그래픽카드가 CPU가 머릿속으로 떠올린 것을 모니터 화면으로 그려주는 것, 그림 그리는 역할을 하는 게 그래픽카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비쌉니다. 요즘에 나온 것들은 굉장히 비싼데요. 보시면은 뭐 여기 최근에 나온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뭐 빵원으로 되어 있네요. 아직 출시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앞에는 뭐 회사 이름이고 뒤에는 이제 모델명 써 있기도 하네요. 생긴 거 한번 보실까요? 네, 아직 출시가 안 돼서 이렇게 보이시는 건데, 자 보시면 뭐 아주 거대하게 생겼죠.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니터에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친구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이런 팬이, 쿨러가 이렇게 3개나 달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기도 많이 먹습니다.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전기를 많이 먹어요. 전기를 많이 먹어서 많은 성능을 낼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열도 많이 나고,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선을 꼽는 곳이 계시죠? 여기다 선을 꼽아서 모니터와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으로 CPU가 그림을 그려낸 것,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래픽카드 같은 것도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그래픽카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저 게임은 되고 이 게임은 안 되고, 또 어떤 게임은 느리고 어떤 게임은 빠르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사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죠. 옛날에 구형 그래픽카드를 버리고 최신의 그래픽카드를 산다, 업그레이드 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그래픽카드 같은 것도 우리가 잘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들이 우리가 자세하게 용어는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이야기만 알면 젊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앞으로 새로 나올 모델명이 RTX 3080이라는 모델인데 아주 최신의 그래픽 카드입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그래픽 카드가 새로 나온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쓰셔가지고 이번에 뭐 RTX 3080 출시됐나봐요, 이게 딱 한마디 곁들이시면 이거 어떻게 하셨냐고 이런 대답을 들으실 수 있겠죠. 뭐 그냥 기본적인 거 아니냐고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좀 이렇게 아는 척 하시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건 좀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분이나 손자분이 어쩌면은 이제 이 그래픽 카드를 너무 갖고 싶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장착해야만 게임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좋은 걸 껴야 게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구매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분이나 이제 손녀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제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하려면 지금 이게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이 그래픽 카드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 숙제를 해야 돼? 숙제하는데 어떤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느냐? RTX 3080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RTX 3080 이번에 최신 제품이 나온 그 지포스 RTX 3080을 말하는 것이냐? 그거 100만 원 넘는다던데 그게 반드시 필요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자녀분들이나 손녀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다 알고 계셨구나. 죄송합니다. 장난 안 칠게요. 이제 이러면서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실생활에 도움된다는 게 이런 말씀인 거죠. 네. 자녀분들이 여러분들 속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고 계시면 힘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스펙이라고 부르는데요. 성능표입니다. 성능표. 어떤 분은 달리기를 10초에 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아령을 한 손에 20kg를 들 수 있다. 이런 그 사람만의 어떤 힘, 스펙, 특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여기 써져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만 설명해 드리면 이거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전격 파워 750W 이상,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픽 카드를 쓰고 싶으면 전기 공급하는 장치 파워를 750이라는 숫자가 붙은 제품
이상을 써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이 그래픽 카드는 마라톤 선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 달려야 되고 열심히 달려야 되니까 에너지를 많이 뺏어 먹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파워라는 장치가 에너지를 잘 공급해 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파워라는 게 심장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심장이 전기를 쭉쭉 공급해 줘야 잘 달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600W라고 되어 있는 제품이 있네요. 자, 아까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이 마이크로닉스, 이거는 회사 이름이니까 잊어버리셔도 되고, 뒤에 숫자만 한번 보시죠. 600W 이렇게 되어 있는 파워를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질문 드리면 이제 채팅으로 답을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은데, 네, 말씀 안 하셔도 혼자 이제 자문자답하겠습니다. 당연히 동작을 잘 안 하겠죠. 동작은 되겠지만 그 750이라는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쭉쭉 뽑아 먹어야 되는데, 이 파워는 그걸 공급 자체를 못 하니까 컴퓨터가 어떻게 될까요? 에이 나 몰라 하면서 그냥 꺼집니다. 그냥 에이 나 모르겠다, 에이, 잠이나 잘랜다 하면서 그냥 피우 하면서 전기가 나가버려요. 지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품들의 그 서로 간의 그 궁합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잘 맞는 제품들을 구매를 하셔야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용하실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점은 부품들과는 궁합이라는 게 있고 숫자가 맞는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요런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런 부품들은 어떤 전기도 고려해야 되고 또 모양도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케이스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그 그래픽 카드 모양 보셨죠? 막 펜 쿨러가 3개나 달려가지고 아주 무지막지하게 크게 생겼는데, 그거를 실제로 보면 얼마나 크냐면요, 팔뚝만 합니다. 팔뚝만. 네, 팔뚝 굵으신 분들만 하는데, 그게 이 컴퓨터에 들어가려면 껍데기도 어떻게 될까요? 껍데기도 커야 되겠죠. 네, 케이스도 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귀여운 것들, 미니라고요. 미니라고 써져 있는 것들, 이런 제품들을 만약에 사용하신다 그러면, 자 이제 정말 비싼 돈 들여가지고 뭐 케이스도 이쁜 거 다 비싼 거 다 샀습니다.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볼까? 내가 배운 대로 한번 이 수업에서 해본 대로 한번 따라 해볼까? 200만 원 들였는데 한번 조립해볼까? 했더니 구멍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부품들을 구매할 때는 그런 하나하나 어떤 궁합을 잘 맞는 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렵죠. 아니 그 궁합을 내가 다 외워야 돼? 그 뭐 강사님은 그걸 다 아세요?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알지만 다 모든 제품들을 100%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기억을 하면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품별로 중요한 순서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CPU. 자, 어떻게 제 아이패드가 대답을 하네요. 자, 부품 중에는 CPU라는 게 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요게 가장 중요하다. 요게 컴퓨터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뇌가 좋아야죠. 머리 좋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 머리 좋은 게 바로 CPU 성능이 좋은 게 바로 머리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요걸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CPU가 장착될 그 보드를 선택하고, 그 보드도 이제 어느 정도 크기가 각각 다르니까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을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 자, 램은 뭐 보통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규격대로 구매하시면 되고, 자, 그래픽 카드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살 수는 없다. 맞게 사야 된다. 여기 보시면 2개짜리가 있죠, 구멍. 이런 거는 성능이 좀 낮은 것. 자,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여기 제 손가락 여기 보시면 3080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고, 그 밑에 쭉 보면 1660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어쨌든 컴퓨터 부품은요, 숫자 높은 게 최고입니다. 네, 숫자가 높다는 건 최신이란 얘기고 비싸단 얘기고 성능이 좋다는 얘기죠. 네, 비싸단 얘기는 괜히 했네요.
네, 어쨌든 뭐 성능이 좋다는 건 비싼 거니까. 네, 숫자가 높은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내 컴퓨터에는 이게 어울리겠구나. 그래서 그에 따라서 부품을 선택하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품과 친해지는 시간이니까 뭐 이런 단어들 이런 거 외우시지 말고 막 자세한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예, 여기 보이는 거 안 보셔도 괜찮아요. 이런 부품이 있고 그래픽 카드라는 게 모니터에 그림을 쏴주는 거구나. 숫자 높은 게 최고라? 오케이. 네, 알겠다. 숫자 높은 게 좋은 거구나. 또 비싸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까 하드 하나 설명드렸는데요. 하드 디스크라는 거는 이제 저장 장치를 말하는 거죠. 네, 저장 장치. 다 아시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드 디스크는 이제 저장 장치인데, 하드 디스크가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 내부 그림 보셨던 것처럼 안에 원판이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정보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 나온 게 바로 이 SSD라는 게 새로 나왔다. 요거는 안에 원판이 없습니다. 이 안에 다 반도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반도체. 반도체 뭐 많이 들어보셨죠? 반도체 유명한 회사 아까 어디로 말씀드렸죠? 반도체? 삼성이죠. 삼성. 네, 삼성. 삼성 반도체 최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반도체라는 게 어딨냐?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잘 안 보이시는데 그 뒤에 보면은 뭔가 그 까맣게 이렇게 뭔가 전자 부품 같은 게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게 있으실 거예요. 요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요 안에 이 조그만 곳에 정보들을 저장하는 거예요. 네, 정보들을 저장합니다. 요 크기가 얼마나 냐면요. 손가락 검지랑 중지 이렇게 합쳐서 V자 한번 그려보시면 V자 하지 마시고 손가락을 딱 2개 붙여보세요. 손가락 2개 붙인 것만큼의 크기만 합니다. 되게 작죠? 네, 되게 작습니다. 원판 같은 게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원판이 없고 전기적인 신호로만 작동되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거. 네. 하드디스크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은 최고 10배 정도 속도가 차이 나는 걸로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너무 느리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는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 한번 귀를 한번 대보실래요? 귀를 대보셨을 때 그 컴퓨터에서 디딕딕딕딕 디딕딕딕 뭔가 그 타자 치는 소리? 뭔가 읽는 소리? 뭐 디디딕 디디딕 이런 소리가 나면 안에 하드가 있는 거예요. 하드 디스크.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제가 아까 그림을 제가 이거 제가 어떤 이렇게 키보드에 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음소거가 되네요. 네. 네, 그렇죠. 이정임님, 네, 시간 착각하셨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네. 제가 그 알림을 일찍 켜놨다면 여러분들이 시간 보고 빨리 들어오실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알림을 안 켜놓은 제 잘못이 큽니다. 네.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 아까 그 하드디스크 제가 컴퓨터에다가 귀를 대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혹시 한번 소리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컴퓨터 보면 디딕디딕, 뭐 디디딕딕딕, 디딕디딕 뭐 이런 소리 나는 컴퓨터가 있을 텐데 그 컴퓨터에는 요런 하드디스크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요게 막 돌면서 윙 하는 소리도 들리고 요 바늘 같은 게 이거 읽으면서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 돌아가는 소리, 막 기계 움직이는 소리. 네. 요런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막 디딕디딕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런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아까 그 반도체를 사용하면 뭐 속도도 최고 10배가 빠르고 소리도 안 나고 전기도 덜 먹겠죠. 아무래도 등치가 작으니까요. 제가 아까 그 반도체로 생긴 거 요거 제가 손가락 2개 붙인 것만 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드디스크라고 되는 거는 손바닥만 합니다. 손바닥. 무게도 엄청 무거워요. 돌덩어리 같이 생겼습니다. 던지면서 누구 맞으면 큰일 납니다. 네. 이거는 진짜 쇳덩어리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또 떨어뜨리면 고장도 잘 납니다. 이게 기계, 여러 가지 부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떨어지면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보통 그 하드디스크 막 뺐다 꼈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들고 다니다가 어디에 부딪히고 막 이러니까 고장이 잘 납니다. 읽고 있는데 막 자꾸 움직이고 진동이 느껴지면 이 바늘이 막 잘못 읽어갖고 기스도 내요. 이 안에다가. 기스 내면 뭐 그 부분, 기스 난 부분은 못 쓰시는 거예요. 고장이 잘 나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런 제품 SSD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반도체로 된 저장 장치인데 뭔가 빠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전기도 조금 먹고 크기도 작고 네. 떨어뜨려도 고장이 안 납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장치의 최고의 적이 뭘까요? 이 고장을 잘 내는 주범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고장을 잘 낼까요? 네, 바로 정답은 정전기입니다. 정전기. 자, 손에 정전기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겨울이 되게 괴로운 이유가 겨울만 되면 건조해가지고 정전기를 그렇게 많이 타요, 제가. 그래서 막 어디 쇳덩어리만 하나 만지면 그냥 전기 스파크가 막 튀어가지고 아주 괴로워서 그 운전할 때도 자동차 키 그 차에다 먼저 대고 막 이런 식으로 만지는데 정전기 있는 상태로 이거 만지는 순간 얘 탁 고장납니다. 근데 뭐 보통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정전기가 좀 사라지면 다시 작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전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를 조립하는 회사나 이런 데 가면 그 정전기 방지 장갑, 그리고 조립하는 그 책상들도 다 정전기 방지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조립할 때 고장이 안 나니까.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조립한다고 하실 때 뭐 집에서 사실 손으로 하셔도 집에서는 뭐 바닥에 전기가 흐르는 집은 없으시잖아요. 혹시 방바닥이 그 온돌 뭐 그 호수관이 아니라 전기장판으로 되신 분들 있으신가요? 뭐 그런 분들 없으신데 그렇다고 해서 뭐 겨울이라고 추워서 이제 전기장판 위에서 뭐 컴퓨터를 조립하시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런 전기가 많이 흐르는 곳, 정전기가 튈 만한 곳 그런 곳에서는 이런 부품들을 만지시는 게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품들 한번 소개팅하는 시간, 맞선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가격들 비싸죠? 이런 것들 다 비쌉니다. 제일 비싼 게 이제 그래픽 카드랑 아까 CPU라고 불렀던 그 두뇌, 그 두 가지가 제일 비싸죠. 네. 자, 시간이 이제 쉬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쉬는 시간에 갖기 전에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CPU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두뇌, 생각하는 것. 근데 그 생각을 도와주는 게 바로 램이다. 네, 저장 장치에서 빠른 정보를 빨리 빼와서 CPU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램이다. 여기도 반도체 제품입니다. 반도체가 다 들어가고요. 그 저장 장치라는 거는 바로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인데 이 하드디스크라는 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출시된 게 바로 SSD라는 거. 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CPU가 생각해낸 정보들을 그래픽 카드로 모니터에 띄워준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는 모니터에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제조사도 많고 모델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억하셔야 될 건 그거죠. 모니터에 화면을 띄워준 우리 지금도 유튜브로 이렇게 그림 보고 계시잖아요. 이 그래픽 카드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 일 안 하면 화면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칭찬도 좀 해주시고. 자, 케이스는 뭐 다 아시죠? 케이스, 컴퓨터 껍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렴한 용어를 쓰더라도 좀 이해가 되기 쉽게끔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까 케이스 선택하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는 게 있으셨죠? 크기. 아까 그래픽 카드 제가 얼마만 하다고 했나요? 팔뚝만 하다고 했죠. 팔뚝만 한 거를 갖다 끼워야 되니까 만약에 제가
나는 귀여운 게 너무 좋아. 나는 귀여운 거 사고 싶어. 막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런 아주 귀여운 아주 귀여운 분홍색에 너무 남자답고 귀엽다. 이런 거를 구매하셨다. 여기에 당연히 안 맞겠죠. 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귀여운 거. 이런 것도 용도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컴퓨터들은 더 용도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작은 컴퓨터들은 집에서 잘 안 쓰시더라고요. 이런 크기는 산업 현장에서 많이 씁니다. 핑크색이라서 좀 안 쓸 것 같은데 색깔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런 건 산업 현장,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어떤 기계들에 장착할 때, 왜냐면은 컴퓨터가 크기가 너무 크면 장비를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작은 컴퓨터를 쓰는 겁니다. 집에서는 이런 거 쓰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 컴퓨터 케이스에 이렇게 선풍기가 많이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내부에 열을 많이 빼줘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에는 이런 선풍기가 많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작으면 작을수록 열이 잘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겠죠. 네. 안 빠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쓰실 때도 큰 게 좋아요. 네. 큰 게 좋습니다. 팬이 많이 달려있을수록 안에 내부 공기가 잘 빠진다. 아까 제가 그 CPU라는 그 우리 두뇌 역할을 하는 그 제품이 CPU인데, 그 CPU가 전기를 넣으면 몇 초 만에 100도까지 올라간다고 했나요? 네, 10초 안에 100도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이렇게 많이 다는 거고요. 이렇게 많이 달아놓으면 공기가 안에서 막 빠져나가니까. 네. 여기에 쿨러들이 없으면 이 안이 굉장히 뜨거워서 사우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쿨러를 많이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쿨러를 많이 달아서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네요. 네, 이것도 이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아까 그래픽 카드 말씀드린 거, 이런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기가 좀 용이하시겠죠. 여기 싹쏙 들어가는 걸 보이시네요. 이렇게 큰 것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부품들이 좀 익숙해지시나요? 어떠신가요? 자, 어떤 분들은 이 채팅창에 글씨 쓰는 게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글씨를 많이 써주세요. 네, 여기다가 많이 올려주세요. 막 이해가 안 됐어요. 잠깐만요. 잠깐 놓쳤어요. 잠깐 그게 뭐라고요? 근데 왜 이건 왜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이거는 왜 뭐가 다르죠? 막 이렇게 채팅을 막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이건 이렇습니다. 또 설명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해 다 했는데 저걸 또 복습해 하시더라도 약간 쉬는 타임으로 그분들에게는 다른 분을 위해서 좀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또 쉬는 시간도 혼자 가져볼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이런 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친해지라고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지금 딱 봐도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하셔도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포인트 짚어드리는 거 있죠? CPU 뭐라고요? 두뇌. 램은 저장 장치에서 정보 빨리 꺼내주는 커닝 페이퍼 같은 거. 그래픽 카드는 모니터에 그림 그려주는 거. SSD, HDD, 하드디스크는 저장 장치. 케이스는 뭐라고요? 네, 음식도 접시에 담아야 되잖아요. 접시에 담아야 되죠. 그런 그릇. 접시 안 담으면 밥 먹을 때 쌍에다가 반찬을 다 뿌려야 되잖아요. 반찬을 상에서 주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릇 같은 거. 네, 파워는 우리 심장.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심장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순환 잘 할 수 있게, 피를 쫙쫙 뿜어내줄 수 있게 그런 심장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파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죠? 네, 운동 많이 하셔야 심장이 건강해지십니다. 네. 네. 네, 아주 수업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네, 많이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어렵지만 수업을 끝까지 계속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